환자 상태 위급합니다. 맥박이 약해지고 있어요. 응급실 문이 부서져라 열리고 한 남자가 아이를 안고 뛰어들어왔습니다. 선생님, 제발 우리 애 좀 살려주세요. 뒤따라온 여자가 바닥에 주저앉을 듯 울부짖었습니다. 소란 속에서 하얀 가운을 입은 한 의사가 침착하게 다가왔습니다. 진정하시고 아이 상태부터 보겠습니다. 그녀가 아이에게 손을 뻗으려던 바로 그 순간 아이를 안고 온 남자의 얼굴과 정면으로 눈이 마주쳤습니다. 의사의 손이 허공에서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주변의 모든 소리가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저 얼굴, 저 남자, 그리고 저 여자. 지난 7년간 단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하게 만들었던, 내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렸던 바로 그 얼굴들이었습니다. 선생님, 뭐 하세요? 아이 숨이 지금. 간호사의 다급한 외침이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의사의 눈이 아이를 안고 있는 남자와 그 옆에서 우는 여자를 차갑게 훑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평생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가장 잔인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했습니다. 이 아이를 내가 살려야 할까? 이 놀라운 사연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 속에 숨겨진 놀라운 이야기를 매일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이야기의 시작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보, 나 회사 회식 있어서 좀 늦을 것 같아. 그날도 남편은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모르고 알았어. 조심해서 와 하고 대답했습니다. 새 살배기 딸아이를 재우고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11시가 넘어도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자정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걱정이 되어 몇 번이나 전화를 걸었지만 남편의 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혹시 무슨 사고라도 난 건 아닐까? 그런 생각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어서야 남편에게서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미안해.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을 것 같아. 그게 끝이었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남편의 회사에 전화를 걸었더니 그는 이미 사표를 내고 나간 뒤였습니다. 며칠 후 남편의 친구에게서 진실을 들었습니다.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생겼다는 것, 그리고 그 여자와 함께 도망쳤다는 것.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울지도 못했습니다. 3살짜리 딸아이가 엄마 얼굴을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언제 와? 그 말을 들으며 그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울면 안 된다고, 무너지면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혼자 남은 그녀는 당장 다음 달 집세도 걱정이었습니다. 남편 명의로 된 통장은 이미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떠나면서 모든 것을 가져갔습니다. 돈도 미래도 그녀의 행복도. 그녀는 딸을 어린이집에 맡기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뛰었습니다.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어린이집 선생님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이가 요즘 엄마를 많이 찾아요. 어머니 얼굴도 많이 안 좋으신데 괜찮으세요? 괜찮을 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조금만 더 힘내보려고요. 밤마다 딸아이가 잠든 모습을 보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딸아이에게 떳떳한 엄마가 되고 싶다고. 저 남자가 자신들을 버린 걸 후회하게 만들고 싶다고. 그때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공부를 다시 시작하기로. 그녀는 원래 대학을 졸업했지만 특별한 전문 기술이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회사에 다니다가 결혼하면서 일을 그만뒀었습니다. 남편이 내가 벌 테니까 넌 집에서 애만 봐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신이 바보 같았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인터넷을 뒤지며 정보를 찾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혼자서도 딸을 키우며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질 수 있을까? 고민 끝에 그녀는 의학 쪽 공부를 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아니,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딸을 재운 뒤 책을 펼쳤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워 감길 때마다 남편이 떠나던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면 다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절대 포기할 수 없어. 나는 반드시 성공해야 해.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말렸습니다. 애 키우면서 무슨 의대를 가? 현실적으로 생각해. 나이도 있는데 그냥 편하게 살아.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그녀는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그녀의 삶에서 포기라는 단어는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공부는 상상보다 훨씬 더 힘들었습니다. 한번 놓은 공부를 다시 잡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녀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특히 의학 공부는 외울 것도 많고 이해해야 할 것도 많았습니다. 몇 번이나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새벽 2시에 편의점 알바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졸린 눈을 비비며 책을 펼칠 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잠들어 있는 딸의 얼굴을 보면 미안한 마음에 가슴이 찢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아빠가 있었다면 이 아이는 이렇게 엄마 얼굴도 제대로 못 보며 자라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그녀는 눈물을 닦고 다시 책을 펼쳤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딸아이는 유치원을 졸업하고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일하고 공부하는 것을 반복했습니다. 딸아이는 엄마의 고생을 아는지 모르는지 투정 한 번 부리지 않고 씩씩하게 자라주었습니다. 엄마, 나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 엄마는 공부 열심히 해. 딸아이의 그 말이 그녀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5년이라는 시간 끝에 그녀는 해냈습니다. 의사 면허를 땄습니다. 합격 통보를 받던 날 그녀는 딸을 꼭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가 해냈어. 우리 이제 괜찮을 거야. 딸아이도 엄마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최고야. 나도 엄마처럼 멋진 사람이 될 거야. 그 순간 지난 5년간의 고생이 모두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녀는 병원에 취직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병원에서 시작했지만 그녀의 실력과 성실함은 곧 인정받았습니다. 2년 후 그녀는 큰 대학병원 응급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응급실은 힘든 곳이었습니다. 매일같이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선 환자들을 만났습니다. 잠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었고 한순간의 실수가 누군가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속에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환자를 살려냈을 때의 그 희열. 죽어가던 사람이 다시 눈을 뜨는 순간의 감동. 그것이 그녀를 의사로 만들었고 그녀를 살아있게 만들었습니다. 동료 의사들은 그녀를 믿고 따랐습니다. 간호사들은 그녀와 함께 일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녀는 냉정하지만 따뜻했고 엄격하지만 배려심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후배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누구나 노력하면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며 여기까지 왔는지. 7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그녀는 어엿한 응급의학과 전문의였고 딸아이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작지만 아늑한 아파트에서 단둘이 살았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많이 아물었습니다. 아니, 적어도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가끔 밤에 혼자 있을 때 문득 그때 일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버리고 떠나던 그날. 그 배신감과 모욕감.
하지만 그녀는 재빨리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이제 다 지난 일이야. 나는 잘 살고 있어.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그녀는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었고 딸아이는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도 인정받는 의사였고 환자들에게도 신뢰받았습니다. 가끔 딸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 그럴 때마다 그녀는 곤란했습니다. 아이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빠는 아빠 일이 있어서 멀리 계셔. 아빠가 나를 버린 거야? 아이의 그 질문에 그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이는 이제 다 알 나이였습니다. 아니야. 아빠도 너를 사랑해. 다만 어른들의 사정이 복잡했던 거야.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딸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엄마. 나는 엄마만 있으면 돼. 그 말이 그녀의 가슴을 아리게 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딸아이와 함께 아침을 먹고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으로 출근했습니다. 응급실은 언제나처럼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교통사고 환자가 실려왔고 심장마비로 쓰러진 노인이 왔으며 높은 곳에서 떨어진 공사장 인부가 왔습니다. 그녀는 쉴 틈 없이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오후가 되어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간호사실에서 커피를 한 잔 마시며 잠시 쉬었습니다. 오늘 좀 여유롭네요. 옆에 있던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요. 이럴 때 좀 쉬어야죠.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응급실 입구 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환자 상태 위급합니다. 그녀는 재빨리 일어나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자동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아이를 안고 뛰어들어왔습니다. 그 남자의 얼굴을 본 순간 그녀의 세상이 멈췄습니다. 7년 만에 다시 마주친 그 얼굴. 그녀를 버리고 떠났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이를 안고 뛰어들어온 남자. 그 남자의 얼굴을 본 순간 그녀의 발이 땅에 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손에 든 차트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설마. 하지만 설마가 아니었습니다. 그 남자는 분명 그녀의 전남편이었습니다. 7년 전 그녀와 어린 딸을 버리고 다른 여자와 떠났던 바로 그 사람. 세월이 흘렀지만 그 얼굴은 여전했습니다. 조금 나이가 들고 주름이 늘었지만 그녀가 한때 사랑했던 그 얼굴이 맞았습니다. 남자는 급하게 주변을 둘러보며 소리쳤습니다. 의사 선생님, 빨리 좀 봐주세요. 애가 숨을 제대로 못 쉬어요.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공포와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그의 품에 안긴 아이는 얼굴이 창백했고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뒤따라 한 여자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여자는 울먹이며 남자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우리 애 어떡해. 그 여자. 그녀는 그 여자도 알아봤습니다. 7년 전 남편을 빼앗아간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럴 수가. 하필이면 내가 있는 이 병원에. 주변의 모든 소리가 멀게 들렸습니다. 간호사들이 급하게 움직이는 모습도 환자들의 신음소리도 모든 것이 마치 느린 화면처럼 느껴졌습니다. 선생님, 환자가 위급합니다. 옆에 있던 간호사가 그녀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가 굳어버린 것처럼 한 발자국도 떼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하필 저 사람들이.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솟아 올랐습니다. 분노였습니다. 배신감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깊은 상처였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문 줄 알았던 상처가 다시 벌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선생님, 간호사가 다시 한번 그녀를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급박한 목소리였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니야.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야.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아이는 5살에서 6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호흡은 매우 약했고 의식도 흐릿한 상태였습니다. 환자야. 그냥 환자일 뿐이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쉽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는 그냥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는 자신의 전남편과 상간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자신의 가정을 파괴한 2사람의 자식이었습니다. 만약 이 아이가 없었다면, 만약 저 2사람이 저 아이를 낳지 않았다면, 어쩌면 남편은 후회하고 돌아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아니야. 그런 생각하면 안 돼. 그녀는 재빨리 고개를 저었습니다. 환자 상태 확인 좀 해주세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청진기를 귀에 걸고 아이의 가슴에 댔습니다. 심장 소리가 약하게 들렸습니다. 맥박도 불규칙했습니다. 심각해. 전문의로서의 본능이 작동했습니다. 이 아이는 당장 응급처치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선생님, 우리 애 괜찮은 거죠? 괜찮은 거 맞죠? 여자가 그녀의 가운을 붙잡으며 울먹였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그 여자의 얼굴을 똑바로 봤습니다. 7년 전 이 여자는 자신의 남편과 함께 호텔에서 나오는 모습을 목격당했었습니다. 남편의 친구가 우연히 보고 그녀에게 알려줬었죠. 그때 이 여자는 남편의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얼굴로 웃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가정이 무너지는 줄도 모르고, 자신과 딸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게 될지도 모르고, 그 여자는 그저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여자는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그녀에게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제발요. 우리 애 좀 살려주세요. 그 여자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지금은 너무 다급해서 주변을 볼 여유가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아이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아직 제대로 보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를 몰라보는구나. 그 사실이 그녀를 더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은 7년이 지난 지금도 이 2사람의 얼굴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자신을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기억한다 해도 지금은 그럴 여유가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산소 마스크 씌워주세요. 그리고 심전도 확인해야 합니다. 그녀는 최대한 냉정한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간호사들이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아이가 침대에 누워졌고 각종 장비가 연결되었습니다. 산소 마스크가 씌워졌고 심전도 기계가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전도 소리가 응급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그녀의 가슴도 함께 뛰었습니다. 진정해. 의사로서 해야 할 일을 해야 해. 하지만 마음이 쉽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7년 전 남편이 떠나던 그날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미안해.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을 것 같아. 그 짧은 문자 한 통으로 모든 게 끝났었습니다. 그 후 그녀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얼마나 많은 밤을 잠 못 이루며 울었는지 이 사람들은 알까요? 3살배기 딸아이가 매일 밤 아빠를 찾으며 울었던 것을 알까요? 유치원 운동회 날 다른 아이들은 모두 엄마 아빠와 함께 왔는데 자기 딸만 엄마 혼자 왔을 때 아이의 그 슬픈 눈빛을 알까요? 모를 거야. 이 사람들은 절대 모를 거야.
선생님, 환자 상태가 계속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간호사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심전도 화면을 봤습니다. 아이의 심박수가 계속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빨리 결정해야 해.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의사로서 해야 할 일과 한 인간으로서 느끼는 감정이 격렬하게 부딪혔습니다. 이 아이를 살려야 할까? 당연하지. 환자잖아. 하지만 이 아이는 내 원수의 자식이야. 그게 무슨 상관이야. 아이에겐 죄가 없어. 내 딸은 아빠 없이 자랐는데 이 아이는 두 부모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겠지. 그건 이 아이 잘못이 아니야.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그 순간 여자가 또다시 그녀의 가운을 붙잡았습니다. 선생님, 제발요. 우리 애 좀 살려주세요. 제발요. 여자는 이제 거의 바닥에 주저앉을 듯한 상태였습니다. 남자도 다가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남자가 그녀의 얼굴을 제대로 봤습니다. 남자의 눈이 크게 떨렸습니다. 작은 신음 같은 소리가 남자의 입에서 새어나왔습니다. 남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입이 벌어졌다 다물어졌다를 반복했습니다. 당신.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제야 여자도 고개를 들어 그녀를 봤습니다. 여자의 눈도 흔들렸습니다. 설마. 침묵이 흘렀습니다. 응급실의 소란스러운 소리 속에서 세 사람 사이에만 이상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7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그것도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남자는 입술을 떨며 그녀의 이름을 부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그저 그녀를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두 사람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보호자분들 잠시 비켜주세요. 환자 치료에 방해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감정을 완전히 배제한 오직 의사로서의 목소리였습니다. 남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지금 환자가 위급합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는 나중에 하시죠. 그녀는 남자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들에게 지시했습니다. 보호자분들 밖에서 대기하시게 해주세요.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간호사들이 두 사람을 응급실 밖으로 안내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멍한 표정으로 끌려나갔습니다. 남자는 계속해서 뒤를 돌아봤지만 그녀는 이미 아이에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이제 응급실에는 그녀와 의료진 그리고 아이만 남았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할까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창백한 얼굴, 가느다란 숨소리, 약한 맥박. 이 아이는 지금 당장 살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아이를 살릴 수 있을까? 아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살려야 할까? 내가 이 아이를 살려야 할까? 머릿속에서 악마 같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만약 이 아이가 없다면, 만약 이 아이를 살리지 못한다면, 저 두 사람은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의 고통.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수가 아닐까. 선생님? 간호사가 다시 한번 불렀습니다. 그녀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니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준비하세요. 지금 바로 응급처치 시작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의사로서의 그녀가 돌아왔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은 모두 뒤로 밀어냈습니다.
지금 그녀 앞에 있는 건 원수의 자식이 아니라 그저 환자였습니다. 살려야 할 생명이었습니다. 그것이 의사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산소 공급량 늘리고 에피네프린 준비하세요. 그녀의 지시에 따라 의료진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응급실이 다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모든 감정을 억누르고 오직 환자를 살리는 데에만 집중했습니다. 밖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불안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7년 전 자신들이 버렸던 여자가 지금 자신들의 아이를 살리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아니, 알고 있을까요? 알고 있다면 지금 그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지만 그녀는 그런 것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오직 눈앞의 환자만 보여야 했습니다. 그것이 의사로서 해야 할 일이었으니까요. 심박수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간호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응급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심전도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아이의 심장 박동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리듬이 아니었습니다. 매우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산소 포화도는요? 85%까지 떨어졌습니다. 정상 수치의 95%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판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정해. 진정하라고. 그녀는 스스로에게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이 아이가 자꾸만 다른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냥 환자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린 두 사람의 자식으로 보였습니다. 왜 하필 저 아이가? 그녀의 머릿속에 7년 전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이 떠나던 날, 혼자 남겨진 그날 밤, 세 살배기 딸을 안고 밤새 울었던 그날, 엄마 아빠는 언제 와? 딸아이의 그 물음에 대답하지 못하고 그저 끌어안기만 했던 순간들, 밤마다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며 졸음과 싸웠던 날들, 의학책을 펼치고 눈물을 삼키며 공부했던 새벽들, 모든 것이 생생했습니다. 그 모든 고통의 시작이 바로 저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아이. 만약 저 아이가 없었다면, 만약 저 두 사람이 아이를 갖지 않았다면, 어쩌면 남편은 후회하고 돌아왔을지도 모릅니다. 아니야. 그런 생각. 하면 안 돼. 선생님, 결정하셔야 합니다. 간호사가 다시 한번 그녀를 불렀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변의 의료진들이 모두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맞아. 나는 의사야.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10여 년간 의사로 살아온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수많은 환자들을 살렸던 순간들,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최선을 다했던 그 순간들, 환자는 환자일 뿐이었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그녀에게는 모두 똑같은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만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에피네프린 1mg 정맥 주사 준비하세요. 그녀의 입에서 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재빨리 약을 준비했습니다. 주사기에 약물이 채워졌습니다. 그녀는 그 주사기를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주사를 놓으려는 순간 그녀의 손이 멈췄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이상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조금만 실수하면, 아니, 실수가 아니라 그냥 조금만 늦추면, 조금만 망설이면 이 아이는 살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저 두 사람은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의 고통.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딸을 키우는 엄마니까요. 그게 진짜 복수 아닐까?
저 두 사람이 자신에게 준 고통, 그 고통을 고스란히 돌려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수가 아닐까. 선생님,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주사기를 든 채 멈춰 있었습니다. 아니야. 그녀의 머릿속에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면 안 돼. 나는 의사야. 의사. 환자를 살리는 것이 의사입니다.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의사의 본분입니다. 그것이 그녀가 10여 년간 지켜온 신념이었습니다. 수많은 밤을 새우며 공부했던 이유.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어서, 생명을 살리고 싶어서, 그것이 그녀가 의사가 된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녀는 자신이 두려워졌습니다. 이렇게 나쁜 생각을 할 수 있는 자신이 무서웠습니다. 이 아이는 아무 잘못도 없어. 맞습니다. 이 아이는 아무 잘못도 없었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가 그녀에게 상처를 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잘못은 오직 어른들에게 있었습니다. 아이는 그저 태어났을 뿐이었습니다. 선생님, 빨리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더욱 다급해졌습니다. 심전도 소리가 점점 불규칙해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아이가 위험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문득 자신의 딸을 떠올렸습니다. 만약 자기 딸이 저 자리에 누워 있다면, 만약 자기 딸이 저렇게 위험한 상태라면, 그녀는 어떤 심정일까요? 아마 미쳐버릴 것입니다.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 저 두 사람도, 아무리 그들이 자신에게 나쁜 짓을 했다 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들도 똑같은 부모일 것입니다. 자식을 살리고 싶은 절박한 마음은 똑같을 것입니다. 나는. 그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모든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분노도 배신감도 복수심도 모두 마음속 깊은 곳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습니다. 지금 투여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주사 바늘이 아이의 정맥으로 들어갔습니다. 약물이 주입되었습니다. 약을 투여한 후 그녀는 재빨리 다음 조치를 취했습니다. 심장 모니터 계속 확인하고 혈압 측정하세요. 산소 공급량 더 늘리고요. 이제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침착했습니다. 떨림도 없었습니다. 간호사들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혈압 90대 60입니다. 산소 포화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88, 90. 심박수 안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아이의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청진기로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조금 전보다 확실히 강해진 것 같았습니다. 맥박을 짚어봤습니다. 약하지만 규칙적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다행이야.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는 고비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활력 징후 5분마다 체크하세요. 네, 선생님. 간호사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뒤로 물러나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창백했던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호흡도 안정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살았습니다. 이 아이는 살 것입니다. 그 순간 그녀의 가슴 속에서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안도감. 환자를 살렸다는 안도감이 먼저 왔습니다. 의사로서 당연히 느껴야 할 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씁쓸함도 있었습니다. 결국 나는 저 사람들의 아이를 살렸구나. 저 아이를 살린 것은 옳은 일이었습니다. 의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찝찝했습니다. 만약 저 아이가 저 두 사람의 자식이 아니었다면 이렇게까지 망설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나는 정말 좋은 의사일까? 의사라면 환자를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환자 앞에서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녀는 방금 그렇게 했습니다. 환자를 살릴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단 몇 초였지만 그 몇 초가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선생님, 환자 상태 많이 좋아졌습니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네. 계속 지켜봐 주세요. 그녀는 대답하고는 응급실 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문 밖에 저 두 사람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응급실 밖 대기실에서 남자와 여자는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 여자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애 괜찮을까?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두 손을 꼭 쥔 채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방금 전 본 그 여자 의사. 분명 자신의 전처였습니다. 7년 전 자신이 버리고 떠났던 바로 그 사람. 하필이면. 남자는 자신의 운명을 저주했습니다. 수많은 병원 중에서 하필 그녀가 있는 병원에 오게 되다니. 수많은 의사 중에서 하필 그녀가 자기 아이를 치료하게 되다니.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명일까요? 당신, 그 사람 봤어? 여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 맞지? 응. 남자의 대답에 여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우리 애, 괜찮겠지? 그 사람이 제대로 치료해 줄까? 그 물음에 남자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그도 같은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과연 자신들의 아이를 제대로 치료해 줄까? 7년 전 일을 생각하면 그녀가 얼마나 자신들을 미워할지 뻔했습니다. 제발. 남자는 속으로 빌었습니다. 아이는 아무 잘못도 없어. 제발 아이만은 살려줘. 남자의 머릿속에 7년 전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그는 젊고 경솔했습니다. 결혼 생활이 지루했고 아내와의 관계도 권태기였습니다. 그때 만난 여자. 그 여자는 신선했고 설레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택했습니다. 가정을 버리고 그 여자를 택했습니다. 당시에는 그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버리고 온 딸아이 생각이 자꾸 났습니다. 3살배기였던 그 작은 아이. 아빠. 하고 달려오던 그 아이. 그 아이는 지금 어떻게 자라고 있을까? 자신을 원망하고 있을까? 아니면 자신을 기억이나 하고 있을까? 당신 괜찮아? 옆에 여자가 물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괜찮을 리 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이 버렸던 여자가 자신의 아이를 치료하고 있다는 사실. 그 아이러니한 상황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다시 응급실 안. 그녀는 아이의 상태를 최종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입원 준비하세요. 중환자실로 옮겨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간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아이는 당장의 위기는 넘겼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계속 관찰이 필요했습니다. 보호자분들께 설명드려야겠네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저 두 사람을 다시 만나야 한다는 것.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마스크를 벗고 응급실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손에는 아이의 차트가 들려 있었습니다. 문을 열기 전 그녀는 한 번 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의사로서, 오직 의사로서만.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대기실에 앉아있던 남자와 여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눈이 그녀를 향했습니다. 불안과 기대, 그리고 미안함이 섞인 그 눈빛. 그녀는 그 눈빛을 마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보호자분들, 잠시 이야기 좀 나눌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놀랄 만큼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마치 처음 만난 환자의 보호자에게 하듯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릎 꿇은 그 여자. 대기실은 조용했습니다. 그녀가 문을 열고 나오자 남자와 여자가 동시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불안과 기대가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두 사람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7년. 7년 만에 이렇게 가까이서 마주보는 것이었습니다. 남자는 여전히 아는 얼굴이었습니다. 조금 나이가 들고 머리에 흰머리가 섞였지만 그녀가 사랑했던 그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선 여자. 그 여자도 예전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7년 전 남편의 팔짱을 끼고 있던 바로 그 여자. 환자는 당장의 위기는 넘겼습니다. 그녀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는 의도적으로 차갑게 유지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아, 정말요? 정말 괜찮은 거예요? 여자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네.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중환자실로 옮겨서 계속 관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여자가 고개를 푹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그녀의 가슴이 복잡하게 요동쳤습니다. 남자는 여전히 입을 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다가 이내 시선을 피했습니다. 바닥만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저기. 남자가 입을 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먼저 말을 끊었습니다. 환자의 상태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는 사양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남자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수치심이 떠올랐습니다. 여자가 두 사람 사이에 묘한 분위기를 느꼈는지 물었습니다. 저기, 선생님과 저희가 아는 사이세요? 그 질문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여자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모르시나요? 네. 여자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7년 전에 뵌 적이 있습니다. 잊으셨나 보네요. 7년 전이요? 여자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설마. 여자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맞습니다. 전 이분의 전처입니다. 그녀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에 여자는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남자가 황급히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여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세상 참 좁죠. 그녀는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수많은 병원 중에 하필 여기, 수많은 의사 중에 하필 제가 당직이었네요. 저기, 선생님.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말씀하세요, 보호자님. 그녀는 일부러 보호자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남편도 이름도 아닌 그저 환자의 보호자로만 대했습니다. 남자는 그 호칭에 움찔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뭐가요? 그때 일이 뭔데요? 그녀는 일부러 물었습니다. 남자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환자 이야기만 하시죠. 개인적인 이야기는 제가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자가 갑자기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생님. 아니. 저. 여자는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몰라 말을 더듬었습니다. 일어나세요. 그녀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안 돼요. 안 일어나요. 제발 들어주세요. 여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환자는 제가 최선을 다해 치료했습니다. 이제 일어나세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여자는 울먹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일. 정말 미안해요. 저 때문에. 그녀는 여자를 내려다봤습니다. 7년 전 그렇게 당당하던 이 여자가 지금 자신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장면이었습니다. 이 여자가 자신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고 고개를 숙이는 것. 그런데 막상 그 장면을 보니 속이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씁쓸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 7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의 친구에게서 전화를 받던 날. 저기, 미안한데. 내 남편 호텔에서 다른 여자랑 나오는 거 봤어. 그 말을 듣고 그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설마 우리 남편이? 절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가 보내준 사진을 보고 그녀는 무너졌습니다. 호텔 앞에서 웃으며 나오는 남편. 그의 팔짱을 낀 채 행복하게 웃고 있는 여자. 바로 지금 눈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이 여자였습니다. 그때 이 여자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남의 남편을 빼앗고도 아무렇지 않은 듯 당당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따졌을 때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나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어. 진짜 사랑하는 사람. 그럼 자신은 뭐였을까요? 10년을 함께 산 아내는? 3살배기 딸은? 그녀는 그때 느꼈습니다. 자신은 그 남자에게 진짜가 아니었다는 것을. 일어나세요. 여기 병원입니다. 그녀가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안 돼요. 선생님. 아니, 언니. 여자가 언니라고 불렀습니다. 그 호칭이 그녀의 신경을 건드렸습니다. 함부로 부르지 마세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여자는 계속 울었습니다. 그때 제가 미쳤었어요. 정말 미쳤었어요. 다른 사람 남편인 줄 알면서도. 그만하세요. 그녀가 말을 끊었습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 듣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환자는 중환자실로 옮겨질 겁니다. 담당 의사가 따로 배정될 거예요.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녀는 돌아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여자가 그녀의 바지를 붙잡았습니다. 제발, 제발. 우리 애만은 잘 부탁드려요. 환자는 최선을 다해 치료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녀는 차갑게 말하고는 여자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잠깐만. 남자가 그녀를 불렀습니다. 그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할 말 있으면 하세요. 나도 정말 미안해.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정말 잘못했어. 변명의 여지가 없어. 그녀는 여전히 등을 보인 채 서 있었습니다. 널 버리고 떠난 것. 평생 후회하고 있어. 그래서요? 그녀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후회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나요? 아니, 후회는 혼자 하세요. 제가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환자 보호자께서 알아야 할 건 환자의 상태뿐입니다. 개인적인 감정은 진료와 관계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남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 남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뭔데요? 우리 딸, 잘 지내? 그 질문에 그녀의 몸이 굳었습니다. 우리 딸이라고 했습니다. 아직도 자기 딸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습니다. 당신 딸이 아니에요. 그녀가 쏘아붙였습니다. 내 딸이에요. 나 혼자 키운 내 딸. 하지만 당신은 7년 전에 아빠 자격을 포기했어요.
우리를 버렸잖아요. 그건, 그 애는 당신을 기억도 못해요. 아빠가 있었다는 것도 거의 잊어가고 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딸은 아빠를 기억했습니다. 가끔 아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남자를 아프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 그럴 거야. 남자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당연한 거지. 내가 그의 아빠 자격이 없는 거지. 남자의 목소리에서 깊은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그녀는 남자의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속이 시원했습니다. 남자가 후회하는 모습을 보니 그동안 쌓였던 한이 조금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허무했습니다. 이게 내가 원했던 복수일까?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7년 동안 그녀가 바랐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고통받는 건? 이 사람들이 후회하는 건? 지금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왜 속이 시원하지 않을까요? 환자는 곧 중환자실로 이동할 겁니다. 면회는 제한적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녀는 다시 의사 모드로 돌아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자가 바닥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의사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는 돌아섰습니다. 그녀는 복도를 걸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습니다. 간신히 벽을 짚고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후, 긴장이 풀리니 온몸이 떨렸습니다. 조금 전까지 애써 억눌렀던 감정들이 밀려왔습니다. 분노, 슬픔, 배신감, 그리고 묘한 허무함. 나, 잘한 걸까?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환자를 살린 것은 옳은 일이었습니다. 의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내가 원했던 건가? 그녀가 7년간 바랐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렇게 다시 만나 상처를 확인하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완전히 잊고 사는 것이었을까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지나가던 간호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그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 정말 힘드셨죠? 쉬셔야 할 것 같은데. 괜찮아요. 아직 환자들이 남아 있어서요. 그래도 얼굴이 안 좋으세요. 잠깐이라도 쉬세요. 네, 알겠습니다. 간호사가 지나가고 그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딸에게서 온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엄마, 저녁 맛있게 먹었어요. 숙제도 다 했어요. 사랑해요. 딸아이가 보낸 문자였습니다. 그 문자를 보며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나한테는 이 아이가 있지. 딸아이. 그녀가 7년을 버틸 수 있었던 이유. 그녀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그 모든 힘의 원천. 나는 잘 살고 있어. 우리는 잘 살고 있어.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 이제 중요한 건 현재와 미래였습니다. 그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의사로서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해 개인적인 감정은 모두 뒤로 밀어둔 채 그날 밤 집에 돌아온 그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육체적으로도 피곤했지만 정신적으로 더 지쳐 있었습니다. 딸아이가 잠든 방을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아이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 아이만 있으면 돼.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오늘 일이 떠올랐습니다. 7년 만에 다시 만난 그 사람들. 무릎 꿇고 울던 그 여자.
후회한다고 말하던 그 남자. 그리고 자신이 살린 그 아이. 이게 운명일까?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수많은 병원 중에 하필 자기 병원. 수많은 의사 중에 하필 자신. 이게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명일까요? 어쩌면 하늘이 그녀에게 준 시험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원한을 품을 것인가, 용서할 것인가, 복수할 것인가, 놓아줄 것인가. 그리고 그녀는 선택했습니다. 의사로서의 길을. 그것이 옳은 선택이었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후회하지는 않을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녀가 지켜온 신념이었으니까요. 환자를 살리는 것. 그것이 의사로서 해야 할 일이니까요. 아이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중환자실 밖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아이가 누워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각종 장비에 둘러싸인 작은 몸. 산소 마스크를 쓴 창백한 얼굴. 다행이야. 살았어. 여자가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유리창 너머 아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아이 생각보다 조금 전 만났던 그 여자 생각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설마, 정말 설마. 남자는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7년 전 자신이 버리고 떠났던 그 여자. 그 여자가 의사가 되어 있었다니. 그것도 이렇게 큰 대학병원의 응급실 의사로. 어떻게 이런 일이. 남자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7년 전 그 여자를 떠날 때만 해도 그녀는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대학은 나왔지만 특별한 직업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결혼 후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아이만 돌봤습니다. 그런 그녀가 의사라니. 대체 어떻게? 남자는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의사가 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몇 년간의 공부, 시험, 수련 과정. 그것을 혼자서 어린 딸을 키우면서 해냈다는 것이. 남자의 머릿속에 7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사실 오랫동안 고민했었습니다. 아내를 버리고 떠날 것인가 말 것인가. 당시 그에게는 결혼 생활이 지루했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 대화도 줄어들고 감정도 식어갔습니다. 그때 만난 여자. 그 여자는 신선했습니다. 젊고 활발하고 그를 설레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그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아내와 헤어지기로. 하지만 직접 말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새 살배기 딸의 얼굴을 보면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아빠. 하고 달려오는 딸을 안으면 어떻게 이 아이를 버리고 갈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겁한 방법을 택했습니다. 문자 한 통으로. 미안해.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을 것 같아. 그리고 도망쳤습니다. 아내의 전화도 문자도 모두 차단했습니다. 회사도 그만두고 이사를 갔습니다. 완전히 흔적을 지웠습니다. 처음 몇 달은 행복했습니다. 새 여자와의 생활은 설레고 즐거웠습니다. 역시 내 선택이 맞았어. 그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딸 생각이 자꾸 났습니다. 아빠 사랑해. 아빠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 아빠 나 아빠 없으면 안 돼. 딸아이가 했던 말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작은 손. 그 천진난만한 웃음. 지금쯤 얼마나 컸을까. 밤마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새 여자와의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도 그는 첫째 딸 생각이 먼저 났습니다. 내 첫째 딸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사실 그는 몇 번이나 찾아갈까 고민했었습니다. 딸이 보고 싶었습니다. 아내에게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용기가 없었습니다. 지금 가서 뭐라고 말하지? 용서해달라고. 말이 되나?
딸아이는 날 기억이나 할까? 그런 생각들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새 여자와의 관계도 있었습니다. 당신 설마 전처 생각하는 거 아니죠? 여자는 가끔 그렇게 물었습니다. 질투 섞인 목소리로. 아니야. 그럴 리가. 그는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는 늘 생각했습니다. 전처와 딸을, 자신이 버리고 온 그 사람들을. 그런데 오늘 그는 그녀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것도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자기 아이가 죽어가는 상황에서, 전처에게 목숨을 맡겨야 하는 상황에서, 하필이면 남자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자신의 운명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조금 전 그녀를 봤을 때 그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7년 전에 그 평범한 주부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대신 그곳에는 차갑고 냉정한 전문의가 있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고 의연하게 서 있는 그녀. 그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이게 정말 그 사람 맞나?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녀의 눈빛이었습니다. 7년 전 그녀의 눈에는 늘 온기가 있었습니다. 남편을 바라보는 따뜻한 눈빛, 딸을 보는 다정한 눈빛. 하지만 오늘 본 그녀의 눈은 달랐습니다. 차갑고 냉정하고 감정이 없었습니다. 마치 자신을 완전히 타인으로 보는 듯한 눈빛. 환자 보호자님. 그녀가 자신을 그렇게 불렀을 때 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보호자님. 이름도 당신도 아닌 그저 보호자님. 그 호칭 속에 그녀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그녀에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미안해. 그가 그렇게 말했을 때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하게 들렸는지 그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고? 7년 전에 했어야 할 말을. 7년이 지난 지금 아이가 위급해서 도움이 필요한 이 순간에 하다니. 얼마나 비겁한가. 얼마나 뻔뻔한가. 그는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우리 딸, 잘 지내? 그가 물었을 때 그녀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당신 딸이 아니에요. 내 딸이에요.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는 7년 전에 아빠 자격을 포기했습니다. 딸을 버렸습니다. 이제 와서 우리 딸이라고 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 애는 당신을 기억도 못해요. 그녀의 그 말에 남자는 무너졌습니다. 기억도 못한다고.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3살에 헤어졌으니 지금 10살쯤 된 딸이 자신을 기억할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이 너무 아팠습니다. 당신, 괜찮아? 옆에 앉은 여자가 그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을 리 없었습니다. 지금 이 여자, 7년 전 그가 모든 걸 버리고 선택했던 이 여자. 그때는 이 여자가 세상의 전부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여전히 사랑할까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뜨거웠던 감정도 식어갔습니다. 이 여자와의 생활도 결국 일상이 되었고 권태기가 찾아왔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남자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습니다. 만약 그때 떠나지 않았다면. 남자는 상상해 봤습니다. 만약 아내를 버리지 않았다면. 만약 딸과 함께 계속 살았다면. 지금쯤 어땠을까요? 딸은 초등학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아빠 하고 달려올 것입니다. 주말에는 가족끼리 놀러 갈 것입니다. 아내와 함께 딸의 성장을 지켜볼 것입니다. 그런 평범한 행복.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늦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남자는 유리창 너머 누워있는 아이를 봤습니다. 둘째 아이.
새 여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이 아이. 물론 사랑합니다. 이 아이도 자신의 자식이니까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첫째 딸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첫째 딸. 처음 아빠가 되었을 때의 그 벅찬 감동. 그 작은 손이 자신의 손가락을 잡았을 때의 그 감격. 그것은 결코 잊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애 정말 살아서 다행이야. 옆에서 여자가 말했습니다. 응, 정말 다행이야. 남자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그녀가 우리 아이를 살렸어. 남자는 아이러니를 느꼈습니다. 자신이 버렸던 여자가 자신의 아이를 살렸습니다. 그녀가 원했다면 살리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의사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야. 정말 대단해. 남자는 새삼 그녀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에게 그런 상처를 준 사람의 아이를 살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나는 평생 그녀에게 빚진 거야. 남자는 깨달았습니다. 아이의 목숨을 살려준 은혜. 그것은 결코 갚을 수 없는 빚이었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가장 큰 상처를 준 사람에게 진 빚. 이제 나는 평생 고개를 들 수 없어. 만약 나중에 그녀를 다시 만나게 된다면, 만약 우연히 길에서 마주친다면, 그는 고개를 숙여야 할 것입니다. 목숨의 은인 앞에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 앞에서, 그때 떠나지 말았어야 했어. 남자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얼마나 소중한 것을 잃었는지.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가 저지른 일은 취소할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남자는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안함은 그녀에게 닿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이미 자신을 완전히 지워버린 것 같았으니까요. 아빠로서 자격이 없는 거지. 조금 전 그가 한 말. 그것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는 첫째 딸의 아빠 자격이 없었습니다. 딸이 자라는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딸이 아플 때 곁에 없었습니다. 딸이 학교에 처음 갈 때도 졸업할 때도 모든 순간에 부재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아빠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나는 정말 최악의 아빠야. 남자는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자책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요? 이미 저질러진 일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남자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일을 겪고 나니 앞으로의 인생이 막막했습니다. 이 죄책감을 안고 어떻게 살아갈까요? 평생 이 빚을 안고 살아야 할까요? 여보, 괜찮아? 여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남자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괜찮을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옆 사람에게 자신의 마음을 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벌을 받고 있는 거야. 남자는 생각했습니다. 7년 전에 저지른 잘못에 대한 벌. 그 벌이 이렇게 돌아온 것이라고. 하늘은 정말 공평한 것 같았습니다. 악한 일을 하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정말 강한 사람이야. 남자는 다시 한번 그녀를 떠올렸습니다. 혼자 남겨져서도 무너지지 않고 일어서서 공부하고 의사가 되고, 그것도 딸을 키우면서. 나 같으면 할 수 있었을까? 아마 못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그녀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을 버렸어. 그 사실이 남자를 더욱 괴롭혔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소중한 것을 잃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저 후회만 남았습니다.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무거운 후회. 아이는 중환자실에서 며칠을 보냈습니다. 상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불안정했습니다. 그녀는 담당 의사는 아니었지만 자꾸 신경이 쓰였습니다. 왜 나는 계속 이 아이 생각을 하지? 자신도 이상했습니다. 분명 다른 의사에게 인계했고 자신은 응급실 당직만 서면 되는데 왜 자꾸 중환자실 차트를 확인하게 되는지, 왜 자꾸 그 아이 상태를 물어보게 되는지, 그냥 환자로서 걱정되는 거야. 그녀는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그날도 그녀는 중환자실 복도를 지나가다 멈췄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아이가 보였습니다. 작은 몸에 여러 관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많이 좋아졌네.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선생님. 뒤에서 누군가 그녀를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전남편. 그녀는 대답하지 않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저기, 아이 상태 보러 오셨어요? 남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길이에요. 그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 네. 남자는 머뭇거렸습니다. 할 말이 있는 것 같았지만 쉽게 꺼내지 못했습니다. 아이, 많이 좋아졌죠? 남자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께 물어보세요. 아, 네. 그런데 선생님 덕분에 우리 애가 살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남자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녀는 그 모습을 무표정하게 바라봤습니다. 의사로서 당연한 일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더 할 말씀 없으시면 전 가보겠습니다. 그녀는 돌아서려 했습니다. 잠깐만요. 남자가 급하게 그녀를 불렀습니다. 뭔데요? 우리 딸. 아니, 선생님 딸. 남자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 애, 잘 지내나요?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궁금하신데요? 그래도 제 딸이잖아요. 아니라고 했죠. 제 딸이에요. 혼자서요. 그녀의 말에 남자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네, 맞아요. 제가 자격이 없죠. 알면 됐어요. 하지만 그래도 궁금해요. 어떻게 지내는지, 건강한지, 학교는 잘 다니는지. 그 말에 그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대답해줘야 할까요? 이 사람에게 딸 이야기를 해줄 이유가 있을까요? 하지만 입에서 말이 나왔습니다. 잘 지내요. 건강하고 씩씩하고 공부도 잘해요. 그래요? 정말 다행이네요. 남자의 목소리에 안도가 묻어났습니다. 선생님이 잘 키워주신 거네요. 당연하죠. 전 그의 엄마니까요. 그녀의 말에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남자가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그만하세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한들 뭐가 달라지나요?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알았으니 이제 그만하세요. 그녀는 짜증이 났습니다. 이 사람의 미안하다는 말이 듣기 싫었습니다. 진심이든 아니든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인가요? 가세요. 전 바빠요. 저기, 뭐요? 혹시 나중에 딸을 한 번만 볼 수 있을까요? 그 말에 그녀는 돌아서서 남자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안 돼요. 하지만 그 애는 당신을 아빠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없는 사람이에요.
당신이 나타나면 그 애만 혼란스러워요. 그러니 제발 나타나지 마세요. 그녀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남자는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남자를 뒤로 하고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심하게 말한 걸까? 아니, 그럴 리 없었습니다. 그 정도는 당연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왜인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딸을 보고 싶다고. 남자의 그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사실 딸아이도 가끔 아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 내 아빠는 어디 있어? 엄마, 나도 아빠 있으면 좋겠어. 그럴 때마다 그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그날 밤 그녀는 당직을 서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쯤 중환자실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선생님, 6번 침대 환자 상태 안 좋습니다. 그녀는 급히 중환자실로 달려갔습니다. 6번 침대. 그곳에는 그 아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설마, 아이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심박수가 떨어지고 호흡이 불안정했습니다. 당직 의사는요? 지금 다른 환자 보고 계세요. 내가 볼게요. 차트 가져와요. 그녀는 재빨리 판단을 내렸습니다. 아이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심장이 제대로 뛰지 않고 있었습니다. 제세동기 준비하세요. 그녀의 지시에 간호사들이 움직였습니다. 심전도 소리가 점점 불규칙해졌습니다. 지금 투여해요. 전기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아이의 몸이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심박수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시요. 또 한 번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여전히 반응이 없었습니다. 에피네프린 투여하고 다시 준비하세요. 그녀는 필사적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이상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금 이대로 두면 아이는 살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저 두 사람은 평생 고통 속에서 살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복수 아닐까요? 아니야. 그녀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다시 충격 가해요. 그녀는 소리쳤습니다. 세 번째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심전도 소리가 규칙적으로 돌아왔습니다. 살았어요. 간호사가 외쳤습니다. 그녀는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마스크를 벗은 그녀의 얼굴에는 땀이 범벅이었습니다.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살렸다. 또 살렸어. 그녀는 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작고 연약한 아이. 아무 죄도 없는 아이. 이 아이는 단지 태어났을 뿐이었습니다. 어른들의 잘못과는 아무 관련이 없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미안하다는 생각을 했던 게 미안해. 그녀는 속으로 아이에게 사과했습니다. 아이의 상태가 안정되자 그녀는 잠시 아이 곁에 앉았습니다. 작은 손, 연약한 손. 그 손을 보니 자기 딸이 어렸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이 아이도 누군가의 소중한 아이구나.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비록 그 부모가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이라 해도 그것은 이 아이와는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간호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녀는 일어섰습니다. 보호자분들께 연락하세요. 상태 설명드려야죠.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 남자와 여자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우리 애가 어떻게 됐어요? 여자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위기는 넘겼습니다. 안심하세요. 그녀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정말요? 정말 괜찮은 거예요? 네. 계속 관찰은 필요하지만 일단 안정됐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자도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선생님, 정말 뭐라고 감사를 드려야 할지 의사로서 당연한 일입니다. 그녀는 여전히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전만큼 날카롭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그녀의 마음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살리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복수는 이게 아니야. 진짜 복수는 저들을 미워하며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복수는 저들에게 고통을 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복수는 자신이 행복하게 사는 것, 당당하게 사는 것, 그들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게 진짜 복수야. 그녀는 딸을 떠올렸습니다. 만약 딸이 자신의 이 모습을 본다면 뭐라고 할까요? 엄마 나쁜 사람한테 나쁜 짓 하면 엄마도 나쁜 사람이 되는 거 아니야? 딸아이가 예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맞았습니다. 나쁜 사람에게 나쁜 짓을 하면 자신도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딸 앞에서는. 그럼 저는 이만. 그녀가 돌아서려 할 때 남자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2번이나 목숨을 구해주셨어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이 은혜. 그녀는 남자를 돌아봤습니다. 은혜 갚으려고 하지 마세요. 네. 그냥 그 아이 잘 키우세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부모 잘못으로 아이가 고생하는 일은 없어야죠. 그 말에는 여러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남자는 그 의미를 알아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이제 그만하세요. 저 피곤해요. 그녀는 다시 돌아섰습니다. 이번에는 누구도 그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긴 복도를 걸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 놓아줘야겠어. 과거를, 원한을, 미움을 모두 놓아줘야 할 때였습니다. 그래야 진짜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나는 잘 살고 있어.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딸이 있고 직업이 있고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매달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휴게실로 돌아온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긴 밤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네. 그녀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습니다. 과거와 작별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그녀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딸, 엄마 곧 집에 갈게. 사랑해. 그리고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도 사랑해 기다릴게. 그 문자를 보며 그녀는 다시 웃었습니다. 그래. 내게는 이 아이가 있지.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 아이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오듯이 그녀의 마음에도 새로운 아침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아이는 빠르게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고 이제는 스스로 움직일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담당 의사가 아니었지만 가끔 병실을 지나가다 들러보곤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이가 침대에서 그녀를 보고 인사했습니다. 안녕. 많이 좋아졌네? 네. 이제 밥도 잘 먹어요. 아이는 밝게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선생님, 저 살려주셔서 감사해요. 아이가 말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야. 의사니까. 의사 선생님은 정말 멋있어요. 저도 나중에 의사 될 거예요. 아이의 순수한 말에 그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 의사가 되고 싶어? 네.
선생님처럼요. 아픈 사람들 다 살려줄 거예요. 훌륭한 꿈이네. 열심히 공부해야 해. 네, 열심히 할게요. 아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모습이 참 예뻤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아무 죄가 없어. 그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병실 한쪽에서 남자와 여자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들어왔을 때 두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여자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네. 그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예전처럼 날카롭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이가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담당 선생님들이 잘 돌봐주셔서요. 하지만 처음에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여자의 말이 끊겼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다행히 잘 회복되고 있네요. 곧 퇴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녀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남자는 계속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감사함, 미안함, 후회, 그리움. 하지만 그녀는 그 눈빛을 외면했습니다. 퇴원 후 주의사항은 담당 선생님께 들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전 가보겠습니다. 그녀가 돌아서려 할 때 여자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그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별 말씀을요. 그리고 그녀는 다시 걸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복도를 걷는 그녀의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가슴이 뛰고 화가 났을 텐데 지금은 그저 담담했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은가 봐. 그녀는 자신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완전히 용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미워하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그냥 과거는 과거일 뿐이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현재와 미래였습니다. 선생님,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동료 의사가 그녀를 불렀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아니, 그냥 요즘 많이 밝아지신 것 같아서요. 그래요? 네. 예전에는 항상 무거운 표정이셨는데 요즘은 좀 편안해 보이세요. 그 말에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가요? 별일 없어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아니요. 그냥 마음이 좀 가벼워진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선생님 같은 실력 있는 의사가 행복해야죠. 감사해요. 그녀는 진심으로 고마웠습니다. 주변 동료들의 따뜻한 관심이. 그날 저녁 그녀는 응급실에서 또 다른 환자를 맞았습니다. 교통사고로 실려온 젊은 남자였습니다.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침착하게 대처했습니다. 수혈 준비하세요. 출혈 부위 찾아야 해요. 그녀의 지시에 따라 의료진이 움직였습니다. 2시간에 걸친 응급수술 끝에 환자는 안정을 찾았습니다. 선생님 대단하세요. 정말 살릴 수 있을 줄 몰랐어요. 젊은 레지던트가 감탄했습니다. 아직 안심하긴 일러요. 계속 지켜봐야죠. 하지만 정말 대단하세요. 전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그 말에 그녀는 웃었습니다. 열심히 하면 돼요. 수술복을 벗으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의사야. 그것이 그녀의 정체성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전처도 아니고, 버림받은 여자도 아니고, 복수를 꿈꾸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의사였습니다. 환자를 살리는 의사, 생명을 지키는 의사. 그것이 그녀가 선택한 길이었고, 그녀가 자랑스러워하는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나야. 이게 진짜 나야. 그날 밤 집에 돌아온 그녀를 딸이 반겼습니다. 엄마, 오늘 시험 100점 맞았어. 정말?
우리 딸 대단한데? 응, 엄마처럼 나도 열심히 했어. 딸을 안으며 그녀는 행복했습니다. 이 아이가 있어 그녀는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있어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딸, 엄마가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뭐야? 엄마는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 그리고 사랑해. 나도 엄마 사랑해.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엄마야. 딸의 말에 그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래. 이걸로 충분해. 저녁을 먹고 난 후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나 물어봐도 돼? 그럼 뭐든지 물어봐. 엄마, 아빠는 왜 우리랑 같이 안 살아? 그 질문에 그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그건 어른들의 사정이 있었어. 아빠가 엄마 싫어해서?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럼 아빠가 나 싫어해서? 절대 아니야. 그녀는 급히 말했습니다. 너는 정말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아이야. 아빠도 너를 사랑했어. 그럼 왜 떠났어? 그 질문에 그녀는 답을 찾기 힘들었습니다. 그건 아빠와 엄마 사이의 문제였어. 너와는 상관없는 거야. 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가 하나 말해줄게. 그녀는 딸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떠난 건 너 때문이 아니야. 절대로. 그건 어른들 잘못이야. 정말? 응, 정말이야. 그럼 아빠는 나를 사랑한 거야? 그럼 너는 사랑스러운 아이니까. 그럼 왜 안 와? 그 질문에 그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건 이제는 아빠가 올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야. 왜? 우리는 이미 우리끼리 잘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아빠가 굳이 올 필요가 없는 거지. 엄마, 나는 아빠 없어도 괜찮아.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만 있으면 돼. 엄마가 최고야. 그 말에 그녀는 울컥했습니다. 엄마도 내가 있어서 최고야. 딸을 재우고 난 후 그녀는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아빠를 만나게 해줘야 할까? 남자가 딸을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딸에게 좋을까요? 아직은 아닌 것 같아. 딸은 지금 행복합니다. 아빠 없이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굳이 혼란을 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나중에 딸이 크면, 그때 딸이 원하면, 그때는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다시 병원으로 출근했습니다.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환자들이 밀려왔고 그녀는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선생님, 응급 환자 들어왔습니다. 상태는요? 심근경색 의심됩니다. 바로 갈게요. 그녀는 재빨리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일상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삶이었습니다. 점심시간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그녀는 남자와 마주쳤습니다. 남자는 커피를 사고 있었습니다. 아, 남자가 그녀를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녀는 짧게 대답하고 지나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피했을 텐데 지금은 그럴 필요를 못 느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일 뿐이야. 저기, 잠깐만요. 남자가 그녀를 불렀습니다. 뭐죠? 아이가 내일 퇴원해요. 그렇군요. 다행이네요. 네.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선생님 말씀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요? 아이를 잘 키우라고 하신 말씀이요. 정말 최선을 다할게요. 부모로서 잘못 없이. 그 말에 그녀는 잠시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전 가보겠습니다. 선생님. 네. 정말. 마지막으로.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제 자유로워.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났습니다. 미움의 사슬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나는 의사야. 그저 의사일 뿐이야. 그것이 그녀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과거에 상처받은 여자가 아니라 현재의 당당한 의사. 그것이 진짜 그녀였습니다. 선생님, 오늘 정말 표정 밝으세요. 동료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네. 뭔가 좋은 일 있으세요? 그냥 기분이 좋아요. 역시 행복한 선생님이 최고예요. 그 말에 그녀는 웃었습니다. 맞습니다. 행복한 것이 최고였습니다. 과거에 매달리는 것보다 현재를 즐기는 것이 훨씬 나았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길에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참 좋은 거구나.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7년. 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그녀는 마침내 과거를 극복했습니다. 상처를 딛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당당히 앞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의사야. 자랑스러운 의사. 그것이 그녀가 선택한 정체성이었고 그것이 그녀를 지탱하는 힘이었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그녀의 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소중한 딸이. 그것만으로도 그녀는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그녀는 계속 의사로 살아갈 것입니다. 환자를 살리는 의사로. 자랑스러운 의사로. 그것이 진짜 그녀였습니다. 아이가 퇴원하는 날이었습니다. 병실 앞 복도에서 남자와 여자는 짐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다 챙겼어? 응, 다 챙겼어. 그래도 한 번 더 확인해봐.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그녀가 걸어왔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그녀. 당당하게 걷는 그녀의 모습은 빛나 보였습니다. 아, 선생님. 여자가 그녀를 보고 허리를 숙였습니다. 남자도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퇴원하시는군요. 그녀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네. 덕분에. 정말 덕분에.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리고 아이가 뛰어나왔습니다. 선생님. 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그녀에게 달려왔습니다. 선생님, 저 집에 가요. 그래, 집에 가는구나. 건강해서 다행이야. 선생님이 살려주셔서 감사해요. 아이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선생님, 저 나중에 커서 선생님처럼 의사 될 거예요. 그래? 훌륭한 꿈이네. 네. 그래서 아픈 사람들 많이 살릴 거예요. 아이의 순수한 말에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해. 넌 분명 훌륭한 의사가 될 거야. 정말요? 응, 정말이야. 그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아무 죄가 없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자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감사함의 눈물이었습니다. 남자는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죄책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우리 아이를 살렸어. 남자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상처를 줬던 사람이 자신의 아이를 살렸습니다. 그것도 2번이나. 평생 갚을 수 없는 빚이야. 아이와 인사를 마친 그녀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은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했습니다. 마치 처음 만난 사람을 보듯. 퇴원 후 주의사항은 담당 선생님께 충분히 들으셨죠? 네. 약은 꼭 시간 맞춰드리고 이상 증상 있으면 바로 오세요. 알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조심히 가세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선생님, 여자가 다급하게 불렀습니다. 그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정말,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여자의 목소리는 울먹였습니다. 평생 잊지 않을게요. 이 은혜. 그녀는 여전히 등을 보인 채 말했습니다. 은혜는 아니에요. 전 그냥 환자를 치료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환자 보호자분이시죠. 밖에서 기다리세요. 그 말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여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자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녀는 여전히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당신께 이런 은혜를 입을 자격이 없는데 평생 고개 들고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말에 그녀는 잠시 멈췄습니다. 고개 들고 살 수 없다. 맞습니다. 그것이 진짜 복수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마주봤습니다. 두 사람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감히 그녀를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진짜 복수구나. 그들을 해치는 것이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아이를 해치는 것이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복수는 그들에게 목숨의 빚을 지게 하는 것, 그들이 평생 고개를 들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들이 자신을 볼 때마다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것, 그것이 가장 무섭고 가장 완벽한 복수였습니다. 저는 의사입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환자를 살리는 게 제 일이에요. 누가 됐든 어떤 관계였든 환자는 환자일 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러니 은혜랄 것도 없어요. 의사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리고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들이 저에게 진 빚은 제가 받을 게 아니에요. 네. 그 아이에게 갚으세요. 그 아이를 잘 키우세요. 사랑으로 키우세요. 그녀의 말에 두 사람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부모의 잘못으로 아이가 고생하는 일은 없어야 해요. 그것이 제가 바라는 전부입니다. 그 말에는 여러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의 딸이 아빠 없이 자라며 겪었던 고통. 그런 일이 이 아이에게는 없기를 바라는 마음.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깊이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두 사람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7년 전 자신에게 상처를 줬던 바로 그 사람들. 하지만 지금은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미워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충분히 벌을 받았으니까요. 평생 자신에게 빚진 채로 살아가야 하니까요. 그럼 조심히 가세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이었습니다. 더 이상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긴 복도를 걷는 그녀의 발걸음은 당당했습니다. 하얀 가운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뒤에서 남자와 여자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 뒷모습은 너무나 당당하고 빛나 보였습니다. 저렇게 멋진 사람을 내가 버렸구나. 남자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깊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저 선생님 정말 멋지시지 않아요? 지나가던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실력도 최고인데 인품도 훌륭하시대요. 맞아요. 환자들한테도 정말 친절하시고 우리 병원의 자랑이죠. 사람들은 그녀를 칭찬했습니다. 그녀는 그런 칭찬을 들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해냈어. 7년 전 무너졌던 그녀.
하지만 지금은 모두가 인정하는 훌륭한 의사였습니다. 휴게실에 들어간 그녀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딸? 응. 엄마. 뭐해? 숙제하고 있어. 엄마, 오늘 일찍 와? 응. 오늘은 일찍 갈 수 있을 것 같아. 진짜? 좋아. 그럼 같이 저녁 먹자. 그래,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와, 최고. 딸의 밝은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딸, 엄마가 사랑한다. 나도 엄마 사랑해. 세상에서 제일. 전화를 끊고 나오니 동료 의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좀 전에 퇴원하신 그 아이 보호자들. 선생님 아시는 분들이세요? 왜요? 아니, 그냥. 뭔가 분위기가 좀 이상해서요. 옛날에 잠깐 알던 사람들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래도 선생님이 아이 살려주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의사니까요. 역시 선생님. 멋있어요. 동료의 말에 그녀는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 준비를 하는 그녀. 가운을 벗고 사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자신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7년 전보다 나이는 들었지만 훨씬 단단해 보였습니다. 나 많이 강해졌네.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과거에 약했던 자신은 이제 없었습니다. 지금은 강하고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자신이 있었습니다. 병원 정문을 나서는 그녀. 저녁 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참 좋구나.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7년. 7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지만 그녀는 마침내 과거를 극복했습니다. 상처를 치유했습니다. 그리고 더 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병원 주차장에서 그녀는 우연히 그들을 봤습니다. 남자와 여자 그리고 아이. 세 사람은 차에 타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뒷좌석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아이를 바라보며 무언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아이의 안전벨트를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그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부러움? 아니었습니다. 질투?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담담함이었습니다. 저들은 저렇게 살고 나는 나대로 살면 돼. 더 이상 그들의 삶에 신경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행복하든 불행하든 그것은 이제 그녀와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들은 평생 그녀를 잊지 못할 것입니다. 아이를 볼 때마다 생각날 것입니다. 이 아이를 살려준 사람은 누구였지? 내가 버리고 떠났던 그 사람. 그것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복수였습니다. 잊고 싶어도 잊을 수 없게 만드는 것. 평생 빚진 채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이겼어. 진짜로 이겼어. 복수는 폭력이 아니었습니다. 복수는 보복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당당하게 잘 사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 그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진짜 승리였습니다. 차를 몰고 집으로 가는 길. 라디오에서는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녀는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어. 과거와의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유로웠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딸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딸. 딸을 안으며 그녀는 행복했습니다. 이것이 진짜였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인생이었습니다. 엄마, 배고파. 뭐 먹을 거야?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거 만들어줄게. 와, 최고. 두 사람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딸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학교 이야기, 친구 이야기, 선생님 이야기.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가장 소중했습니다. 엄마, 오늘 선생님이 그러는데 우리 엄마가 의사래? 응, 그렇지. 우와, 우리 엄마 멋있다. 우리 딸도 멋있어. 나도 엄마처럼 의사 될 거야. 그래? 그럼 열심히 공부해야지. 응, 할 거야. 딸의 밝은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딸을 재우고 난 후 그녀는 혼자 발코니에 나갔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말 긴 여행이었어. 7년 전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도 가정도 행복도. 하지만 지금 보니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고마워. 그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감사했습니다.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낼 힘을 준 것에 대해, 딸을 지킬 수 있게 해준 것에 대해, 의사가 될 수 있게 해준 것에 대해, 그리고 무엇보다 미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다음 날 아침, 그녀는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딸과 함께 아침을 먹고 딸을 학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으로 출근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동료들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녀도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오늘도 응급실은 바빴습니다. 환자들이 끊임없이 들어왔습니다. 교통사고 환자, 심장마비 환자, 낙상 환자. 그녀는 쉴 틈 없이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선생님, 위급한 환자 들어왔습니다. 상태는요? 호흡곤란, 의식불명입니다. 바로 갈게요. 그녀는 재빨리 달려갔습니다. 환자를 살리기 위해. 그것이 그녀의 일이었으니까요. 저녁이 되어 잠시 쉬는 시간.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가장 무서운 복수는 그들을 해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복수는 자신이 행복해지는 것, 당당하게 잘 사는 것, 그들이 자신을 버린 것을 후회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진짜 복수였습니다. 어디선가 그들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아이를 키우며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절대 잊지 못할 것입니다. 아이를 볼 때마다 생각날 것입니다. 이 아이를 살려준 사람, 내가 버렸던 그 사람, 그리고 평생 고개를 들지 못할 것입니다. 그녀 앞에서는. 하지만 그녀는 이제 자유로웠습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매여 있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현재를 살았습니다. 미래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나는 의사야. 그것이 그녀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과거에 상처받은 여자가 아니라 현재의 당당한 의사. 퇴근 후 그녀는 병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도시의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수많은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빛나는 삶을, 당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래에서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딸이 병원으로 찾아온 모양이었습니다. 여기 있어. 그녀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딸이 옥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엄마, 뭐해? 그냥 바람 쐬고 있었어. 나도. 딸이 그녀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응?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멋있어. 갑자기 왜? 그냥. 엄마가 자랑스러워. 그 말에 그녀는 딸을 안았습니다. 엄마도 내가 자랑스러워. 나도 엄마처럼 멋진 사람 될 거야. 넌 이미 충분히 멋있어.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빛났고 도시에는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인생도 그렇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7년 전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그녀.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딸, 자랑스러운 직업, 당당한 자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가장 무서운 복수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행복하게 잘 사는 것, 당당하게 빛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환자를 살리는 의사로, 딸을 사랑하는 엄마로, 당당하게 빛나는 한 사람으로 그렇게 그녀는 살아갑니다.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복수이자 가장 완벽한 승리입니다.